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저는 이번에 청년정의당 대구시당 위원장 후보로 출마하게 됐고요. 그리고 12년째 성소수자로 살아가고 있는 임아현이라고 합니다. 트랜스젠더 당사자들이 겪고 있는 고통들에 대해서 직접적으로 느껴지는 순간들이었던 것 같고, 저도 트랜스젠더라고 생각을 하고요. 이게 꼭 내 몸을 보고 처음에 내가 딱 태어났을 때 의사가 내 성별을 정의하는 게 내 성별에 대한 고민의 끝이라면 왜 젠더는 사회적으로 구성된다고 얘기하는 걸까? 그러니까 저는 이런 측면에서는 저도 트랜스젠더라고 생각을 해요. 여성이라고 주어지는 사회적인 역할에 대해서 좀 거부하고 싶고 그런 지점들이 있어서 1년에 일어나는 트랜스젠더 당사자들의 어떤 안 좋은 소식들이 마냥 남 얘기 같지는 않고 좀 우울한 얘기일 수 있겠지만 언젠가 내 차례가 오겠구나? 그러니까 이 상황이 극적으로 변하지 않는다면 트랜스젠더와 성소수자들은 계속 그런 불안감, 희망이 없는 이 상황이 바뀌지 않을 것이라는 계속 그런 우울감에 좀 빠져 있을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굉장히 좀 우울했죠. 사람마다 다 다를 텐데요. 10대 알게 되는 경우도 있고 30대 알게 되는 경우도 있고, 알게 된다기보다는 스스로 인정하는 시간이 좀 많이 필요하신 분들이 있었을 것 같아요. 저는 초등학교 5학년 때 처음으로 내가 이 학교 친구를 좋아한다는 생각을 했거든요. 근데 제가 오빠가 있었는데, 그래서 그때 오빠한테 나 사실 여자 좋아한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이제 오빠가 나도 여자 좋아한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이제 중학생이 되고 주변 사람들한테 되게 안 좋은 시선을 받을 수도 있겠구나라는 걸 좀 점차 깨달은 것 같아요. 어떻게 보면 너무 빨리 인정해버리고 너무 빨리 이걸 아무렇지 않게 여긴 탓에 좀 쉽게 커밍아웃하고 쉽게 상처받은 적도 되게 많았었던 것 같아요. 사실 뭐 어렸을 때야 누굴 좋아하는 게 특별히 같다고 해서 그렇게 죄스럽고 이런 느낌은 전혀 아니었거든요. 중학교 들어오면서 친한 친구들한테 나 이제 여자 좋아한다. 나는 그냥 편하게 얘기를 했었는데 뒤에서 이제 욕하는 좀 수근수근 거리는 친구들도 있고, 그래서 좀 음치로 들었던 것도 있기는, 저는 꾸준히 좀 친한 사람들한테는 얘기를 했던 것 같아요. 부모님한테 직접적으로 얘기한 적은 없는데 이런저런 활동을 하는 걸 다 알고 계셔서 그냥 되게 자연스럽게 그냥 인지하셨으면 좋겠어요. 삶을 살아가면서 내 행동이나 내 생각이나 나의 고민들을 같이 나눠가면서 아현이는 이런 사람이구나 라는 걸 되게 그냥 자연스럽게 좀 이해하시는 지점들이 있으셨으면 좋겠다? 그렇게 얘기하는 건 좀 천천히 하려고 하고는 있어요. 근데 오히려 그런 사람들이 더 많이 보이고 그런 이야기들이 뭐 미디어든 매체든 더 많이 보이게 되니까 더 혐오의 시선, 혐오의 언어들도 더 많이 쏟아져 나오는 경우가 있는데, 기본적으로는 그런 정서가 있잖아요. 그 다름을 쉽게 인정하거나 그대로 놔두지 못하고, 이거 사회적 약자는 다 비슷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장애인들도 마찬가지잖아요. 그러니까 집에만 계속 있어야 되고, 그러니까 거리로 나오기 위한 어떤 제반 장치들 이 너무너무 부족한 상황이고, 나와 다른 사람들이 지나가면 이상한 눈빛으로 이렇게 한번 다시 돌아보고, 그러니까 이런 시선들 하나하나가 쌓여서 그게 일상의 폭력이 되는 건데, 아직은 그 일상의 폭력에서 벗어나기 위한 사회적인 문화? 그런 건 좀 크게 막 변했다라고 느껴지는 것 같지는 않은 것 같아요. 성소수자들도 그 왜 클로짓이라고 하고 옷장에서 나온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 그러니까 옷장에서 나오고 싶은 거죠. 뭔가 커밍아웃을 하든 안 하든 행복할 수 있는 거, 동등한 시민으로서 살아갈 수 있는 것, 그게 너무너무 중요한 거죠. 왜 성소수자들에게는 축제할 권리, 시민으로서 동등하게 자기의 정체성을 드러내고 혹은 드러내지 않더라도 같이 즐길 수 있는 광장을 사용할 권리가 왜 주어지지 않는지, 그러니까 동등한 시민이 아니라는 거잖아요. 그 228 공원에서 그 키오나 축제 하려고 했을 때도 그 청소년들에게 유해하기 때문에 안 된다, 그러니까 이런 근거를 들어서 이제 228 공원이 사용할 수 없는 처분을 받아서 그때 지역에 있는 장애인 단체나 인권 단체에서 다 같이 연대해서 1인 시위도 하고 그러면서 좀 쟁취해낸 어떤 역사도 있기는 한데, 청소년 성소수자들도 분명히 있고, 그런 사람들, 그런 청소년들에 대한 또 권리나 그런 것들도 같이 없는 셈 쳐버린 거죠.
건데 이제 다 스쳐 지나가는 거고, 그냥 뭐 술 마시고 있는데 옆자리에서 아 나는 게이 뭐 이해는 하는데 내 옆에 없었으면 좋겠어 이런 얘기 그냥 너무 아무렇지 않게 애인이랑 손잡고 걸어가고 있으면 누가 그냥 지나가다가 빤히 쳐다보고, 그러면 저 사람 우리 빤히 본 것 같은데? 그럼 애인이랑 우리가 너무 예쁘게 연애하고 있어서 그런 것 같아.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그냥 넘어가고, 아무렇지 않게 넘어가는 연습들을 쭉 해왔고, 내가 느낀 차별은 내 스스로 이겨낼 수 있지만 그 주변에서 같이 일하던 성소수자 동료, 같이 이야기를 나눴던 성소수자 친구들이 되게 많은 우울감을 느끼고 세상을 뜬다거나 뭐 이런 소식을 들을 때 사실 그게 가장 큰 일상의 차별이라고 느끼는 거죠. 보통 사람이 어쨌든 일을 통해서 뿌듯함을 얻고 사회 구성원으로서 내가 존재하고 있다는 감각도 느끼게 되는데, 성소수자라는 이유만으로 내가 하고 있는 일에 대한 권리도 빼앗기는 순간이 오는 거니까 배제하기 위한 논리만 계속 펼치면 사실 끊임없이 배제할 수 있는데, 어떻게 하면 그걸 존중할 수 있을지에 대한 고민들을 더 해야 되는 거죠. 분명히 자기가 차별적인 공간에 놓여있을 때가 되게 많았을 거예요. 그 자기의 위치를 다른 공간으로 이동시켜 놓는 어떤 공감의 연습? 역지사지의 연습들이 많이 부족한 상황인 거죠. 그러니까 현실적으로 이제는 그냥 법이 만들어져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법이 바뀌기 위해서 정치계가 늘 하는 말은 사회적 합의가 필요하다. 사회적 합의를 이루려는 노력은 전혀 안 하고 있기 때문에 사회적 합의를 이루려는 노력을 하지 않을 거면 사회적 합의를 위한 법을 만들자. 그러니까 이 법을 통해 사회적 합의를 만들자. 저는 이게 가장 현실적이고 지금 당장 해야 하는 일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왜냐면 이제 성소수자 당사자 개인들이 자기를 드러내고 자기를 소진하고 이런 방식으로는 절대 주변에 있는 현실들을 바꿔낼 수가 없고, 저는 그래도 진짜로 애를 써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이 저의 책임이라고 느끼기도 하지만, 모든 성소수자들이 자기를 드러내면서 그런 얘기를 할 필요는 전혀 절대 없기 때문에 그런 사람들이 희생하지 않기 위해서는 법이 앞서가야 하고, 법을 만드는 정치인들이 사회적 합의를 만드는 노력을 해야 한다. 그게 저는 지금 당장 성소수자들을 둘러싼 차별적 인식에 해결하는 가장 첫 번째고 가장 시급한 과제라고 생각합니다. 내가 성소수자로 살아오면서 나를 지지해주는 정당 하나쯤 있었으면 좋겠다. 그 심상정 당시 이제 대선, 그 2017년 당시 이제 대선 후보가 일분 발언을 했던 게 엄청 위로가 많이 돼. 나의 마음, 나의 힘들었던 경험을 한 번이라도 정치인에 이야기해줬으면 좋겠다. 청년들이 정말 여러 상황과 여러 계층으로 너무 힘들어하는 부분들이 되게 다 다른 거예요. 대구 지역에 있는 청년들이 겪고 있는 문제들을 일상에서 그냥 하나씩 그런 불편함을 해결해 나가면서 정치가 진짜로 내 삶을 조금은 바꿀 수 있구나. 대구시가 이야기하고 있는 청년 정책들에 대해서 공부하고, 진짜 지역사회에서 청년들에게 필요로 한 사회 안전망이라고 해야 될까요? 지방선거 전까지 같이 공부하고, 그쯤 되면 이런 정책이나 이런 것들이 필요하다고 좀 요구할 수 있을 정도로 좀 힘을 모아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네, 견고한 양당 체제 속에서 진보 정당의 성장은 곧바로 대한민국 사회의 성장? 저는 그렇게 느껴지는데요. 견고한 양당 체제를 깨기 위해서 정의당이 더 앞으로 열심히 나아가야 한다고 생각이 들고요. 이곳 대구에서 새로운 도전, 그리고 새로운 상상을 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 가고 싶습니다. 앞으로 크게 걸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